네,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를 하시는 우리 주주님들, 그리고 주경야도 구독자님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꿋꿋하게 주식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한 주경야독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초전도체 관련주 브리핑 드리고자 영상 찍게 되었고요. 장 마감 직전에 뜬 이슈로 관련주들이 강하게 하락하고 있는 만큼 한 번은 꼭 제대로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정보 전달해드리고자 열심히 영상 찍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잊지 마시고요. 영상 바로 아래 있으니 지금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브리핑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초전도체 관련주 거의 시장을 움직일 만큼 정말 엄청나게 핫한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7월 말 국내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서 납 기반의 상온 상압 초전도체 일명 LK99에 대해서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는 논문이 아카이브에 등장하면서 이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 아카이브라는 이 사이트는요. 누구나 논문을 올릴 수 있는 웹사이트가 맞고요. 100% 검증된 논문은 아니라서 뭐 사기네 마네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 초전도체가 정말로 진짜라면 엄청난 이제 파급 효과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테마주로 번진 게 문제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일단 초전도체가 뭐냐 아직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냥 반도체보다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초전도체는요. 일단 그 말도 맞지만 전기 저항이 없는 물질을 뜻합니다. 이제 세상의 모든 물질은요. 전기 저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낮을수록 전기가 잘 통하는데요. 이 반도체는 조건에 따라서 10만에서 0.02옴 그리고 초전도체는 0이라고 합니다. 0.000001도 아니고요. 딱 0입니다. 이거의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전기 저항이 0이 되면은 전자기기를 작동할 때 이 발열이 사라지고 에너지 효율을 낭비 없이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즉, 초전도체가 이제 상용화가 될 경우에는 그 우리가 아는 모든 분야에서 혁신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초전도체가 시장을 주도할 만큼 이제 핫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체크해 두시고요. 자, 이어서 보시면은 초전도체가 상용화가 될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듯이 우리가 아는 모든 분야에서 혁신이 일어나게 되고요.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은 자기부상 열차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무손실 전력 손전도 가능해지고요. 초고속 슈퍼컴퓨터는 너무 당연하고 지금 전기차가 지금의 기술로는 몇백 킬로밖에 못 가지만 그냥 몇천, 몇만, 몇십만까지도 쉽게 달릴 수가 있다 합니다. 자, 하지만 이전의 기술력을 월등히 뛰어넘을 거라서 관련주들이 핫한 것은 이해가 가지만 현재의 상황을 보시면요. 학계에서조차 기술 검증이 필요한 단계고요. LK 99의 논문의 경우 동료 평가를 거치지 않고 공개된 것이라서 조금 더 신뢰성이 의심스러운 상태입니다라고 알려줬습니다. 되게 친절하게 알려줬죠. 관련자들조차도 현 지금 주식 상황에 대해서 우려스럽다라고 밝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들이 이렇게 급등락을 유지하면서 사실 충분히 해외 증시보다는 더 많은 기간 동안 매도 기회를 줬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려감이 있다. 그리고 아직까지 검증된 것은 없다. 이런 이슈 많이 보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고가에서라도 진입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제가 오늘 이 이슈가 나오면서 종목들이 우수수 떨어지는 걸 보고 지금 영상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분봉으로 종목들이 막 무너지고 있는데요. 간단히 관련주 체크와 함께 가장 중요한 가지고 계신 분들 대응 방향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관련주로는 여기 써놓은 대로 신성 델타테크, 파워로직스, 덕성, 선암, 원익 P&E, 모비스, 서원 등이 있고요. 여기에 제가 전도체 관련주들 추가로 인지 컨트롤스, 한양 ENG, LS 일렉트릭 정도가 조금 더 있습니다. 사실 이 관련주들이 그러면은 진짜로 이 초전도체를 개발해서냐? 아닙니다. 관련주들이 왜 엮였는지 한번 찾아보시면요. 이 퀀텀 에너지 지분이 아닌 퀀텀 에너지의 지분을 갖고 있는 알아서 LNS 벤처 캐피탈의 지분을 보유하면서 또는
조금이라도 비슷한 물질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아니면은 초전도체의 원료인 구리 사용이 나중에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초전도체를 상용화하게 되면은 전선과 송전을 모두 교체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뭐 사실 이게 가장 납득이 되는 사유는 그나마 이 두 개라고 볼 수 있고, 이 두 가지는 진짜 너무 많이 갔죠. 지금 사실 제 머리로도, 그리고 들어봤을 때도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상승 모멘텀들이 있기도 합니다. 직접적으로 저 회사들이 일단 지금 수혜를 받은 점은 전혀 없다라는 점 이미 체크를 해두셔야 되고 아실 겁니다. 수혜가 없는데 여기서 기대감으로 이만큼이나 상승이 나와줬다면 여기서 더 올라가려면 당연히 뭐가 필요할까요? 추가 호재가 필요합니다. 기대감으로 이만큼이 올라 3,000원짜리가 14,000원에 갔는데 여기서 더 오르려면 당연히 뭐 한 3, 4배가 뛰었는데 추가 호재가 나와줘야겠죠. 실질적으로는 가장 강력한 상승 모멘텀은 추가 호재는 해당 논문에 대한 검증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계속 시간을 질질 끌면서 이 대장주인 선험은 공지사항으로 상온상합 초전도체를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연구기관이랑 어떠한 연구 협력이나 사업 교류가 없었다 라고 친절히 알려줬습니다. 공지를 한번 보시면요. 자, 이렇게 글씨를 좀 키워서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당사는 해당 제품을 만들고 응용하는 특허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현재 상온 상압 초전도체를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연구기관과는 어떠한 연구 협력이나 사업 교류가 없었습니다. 라고 친절히 알려줬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매를 했다면 당연히 어느 정도 위험성을 감수를 하시고 매매를 하셨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친절히 알려줬죠. 그리고 앞으로도 상용화가 되려면은 10년 정도는 필요합니다라는 뉴스부터 시작해서 실패했다는 사례는 너무 많이 나왔고, 결론적으로 오늘 이슈 보신 분도 계시고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못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초전도체 아니야 게임 끝났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상온 심지어 저온에서조차 초전도성이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믿음의 미국 또한 초전도체 검증이 실패하면서 관련주들은 여기 보시다시피 죄다 상한가에서 오늘 하한가로 엄청난 급락이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거의 주가가 40~50% 그냥 하루 만에 등락이 나와버렸죠. 자, 이렇게 테마주는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오전에 제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주로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이렇게 직접적인 성장주 그리고 수혜주가 아닌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저 단기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거의 허다하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가져갈 만한 종목 또한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있기도 있죠. 다만 이런 거를 매매를 하실 때는 단기 트레이더의 마음으로 접근을 하셔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미리미리 이게 얼마큼 올라가든 얼마큼 떨어지든 나는 미리미리 추가 매수 여기서 한번 하고, 손절가 여기 오면 무조건 하고, 더 올라갈 것 같아도 목표가 정해두고 매매를 하셔야 계좌 안전하게 지키면서 단기 고수익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운이 좋아서 이런 테마주 해가지고 엄청난 고수익을 올리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그게 만약에 한두 번 얻어 걸려서 먹은 수익이 결국에 나중에 또 다른 테마주 매매로 들어갔을 때 독이 된다면 그 전에 얻은 수익은 도로 뱉어내고 오히려 더 큰 손실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애초에 테마주를 매매하실 때는 무조건 머리에서 팔려고 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매매를 하시면서 이 방법은 꼭 지키셨으면 좋겠다 해서 여러 번 강조를 하는 거고요. 내가 지금 여기서 고점에서 매매를 너무 하고 싶다 하시면은 아까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질문을 꼭 자신에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했던 결과와 다르게 초전도체 검증에 실패를 하거나, 아니면 이게 성공을 해도 실질적으로 상용화 시기가 너무 늦어서 10년 뒤, 20년 뒤에나 쓸 수 있습니다. 당장은 매출이 발생하기가 어렵습니다 해서 주가가 떨어져도 상관이 없는지 라고 해서 생각을 했을 때, 만약에 정말로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 당장 여기서 매수를, 기회가 온 거죠. 오늘 여기까지 떨어졌으니까 매매를 하시면 되고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은 안전하게 기술적으로 눌림목이 나왔을 때 차라리 매매를 진행해서
단기 트레이더의 마음으로 기술적인 수익권만 노리는 게 좋습니다. 왜냐 이런 종목은 돈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분봉에서도 기술적인 매매법으로 충분히 고수익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크도 굉장히 낮게 잡을 수가 있죠. 이렇게 갭 상승하는 종목을 따라가서 잡으면은 당연히 이만큼 뱉어낼 생각도 하셔야 됩니다. 자, 왜냐면 대부분의 테마주는 이슈와 함께 갭 상승을 해서 시작하기 마련이고요. 이렇게 이슈가 정점이고 사야겠다 싶을 때는 거의 모든 투자자분들의 이제 마음이 동일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타이밍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샀는데 세력들은 항상 그런 개인들의 마음을 노리고 여기서 갑자기 물량을 던져버린다든지 전환사채 공시가 나온다든지 정말 양아치 같은 회사의 임원들은 자사주 매도가 정말 심심치 않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테마 하나 형성되면 그런 회사 한두 개는 꼭 있죠. 만약에 이제 여기서 올라가는 걸 보고 매매를 하려고 오늘도 이제 좀 신규 매매를 노리셨거나 아니면 매번 테마주를 할 때 그렇게 갭 상승하는 구간에서 매매를 하려고 하셨던 분들이라면요. 항상 한번 참으시고 제가 위에 말씀드렸던 질문을 한번 자신에게 던져보시고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궁금해 하시는 일단 뭐 잘못된 매매는 어쩔 수 없고 나는 여기서 샀는데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은 지금 고점에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그냥 뭐 다들 평단이 다르시기 때문에 제가 무조건 이게 맞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조금 뭉뚱그려서 좀 다 같이 대응하실 수 있게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마이너스 폭이 5% 이내라면은 그냥 정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뭐 여기 구간에서 샀겠죠? 아마. 그러면은 여기서 안 파셨으면 수익은 놓치셨겠지만 이 구간을 사셨을 텐데 그래도 마이너스 5% 이내라면 정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시간의 흐름이 또 어떻게 변할지 몰라서 추가 하락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일단 마이너스 5% 이내다 그 구간이 온다 하시면은 정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현 관점에서는 리스크가 더 크기 때문에 빠른 손절이 가능하신 분들은 손절하는 게 기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리가 가능하신 분들은 정리를 하셔라. 다만 지금 폭이 마이너스 20, 30%가 넘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많게는 지금 5, 60%인 분들도 당연히 계실 겁니다. 오늘의 하락으로 인해서 도저히 이제 팔만한 손실이 아니다. 지금 나는 30% 넘었다, 40%다, 50%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은 당연히 모두가 팔고 싶어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최저점 손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애매하게 팔면은. 그래서 일정 매매로 추가 매수 타점을 좀 전략적으로 잡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대응하셔야 리스크를 확 줄이고 아니면은 운이 좋다면 수익권까지도 노리고 탈출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이렇게 전략적으로 추가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되냐? 일단 설명을 좀 드리면요. 현 상황이 지금 개발 검증이 하도 많이 이렇게 실패를 하다 보니까 LK99 연구진들이 전 세계적으로 조롱을 받고 있었습니다. 뉴스 보시면은 많이 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 같은 상황에서 이 이석배 퀀텀 에너지 연구소 대표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지금 논문 심사 받고 있고요. 심사 마친 뒤에 연구 성과를 비롯해서 구체적인 사실을 발표하겠습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 이만큼까지 왔으면 정말 아무것도 없으면은 사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이게 정말 어떤 생각으로 이러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이렇게 말을 해준 만큼 이거를 좀 이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한 달 있다가 내가 직접 보여줄게, 구체적으로 보여줄게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테마주들이 미국에 있는 테마주들이 싹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테마주들이 버텼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하도 이제 이 대표가 자신 있게 말하다 보니까 이러다 진짜 검증되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감도 아직 조금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논문 심사 시간은 지금부터 약 2주에서 4주 시간이 걸리고요. 시기로 보면은 이달 말쯤 심사가 끝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논문 심사 시간이 끝나고 이 발표가 나오는 시점 있죠. 이 발표가 나오는 시점에 시점 전으로 변동성과 등락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등락을 이용하셔서
여기서 지금 이렇게 떨어졌는데 추매, 떨어졌으니까 추매 이렇게 막무가내 대응하지 마시고요. 기다리셨다가 이렇게 변동성이 만들어져서 저점을 찍을 때 그때 참았다가 추가 매수를 하시고 저점에서 추매 후에 반등이 나올 때는 반대로 그때는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야 최대한 리스크를 좀 줄이고 탈출이 가능할 듯 하고요. 내가 만약에 정말 추매 타점을 잘 못 잡습니다. 잡기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고점 대비 적어도 40~50% 밀린 구간에서 하락이 멈췄다 싶을 때 잡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여기 써놨는데 이게 제가 장중에 쓴 거고 이게 올라가는 시점에는 아마 지금 하한가 찍혀있는 지금 이 모습일 거라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지금 고점 대비 이미 뭐 30~40%는 무조건 넘었죠. 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슈가 다가왔을 때 마지막으로 밀렸을 때 이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겠다 싶었을 때 아니면은 이렇게 음봉이 계속 찍히다가 처음으로 양봉이 떴을 때를 노리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왜냐면은 이미 오늘 종목들이 상한가 30%에서 하한가 30% 찍은 종목이 많아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제가 장중에 써드릴 때보다 50%에서 뭐 60%까지도 밀린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서 너무 많이 올라온 만큼 더 이상 안 밀릴 거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봉이 멈추고 처음으로 양봉이 뜬 날 이때 추가 매수 타점을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짚어드릴 부분이 있다면은 후속편으로 조금 더 준비할 내용이 있다면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렇게 쉽고 간단하게 초전도체 테마 짚어드렸는데 영상 마음에 드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에 하트 한 번씩 꼭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하트 댓글 달아주신 만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힘내서 브리핑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도 수고 많으셨습니다.